예,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로 사실상 자동 폐기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네, 전직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쭙고 시작할까요? 내일 이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소집이 됐는데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결의안 채택을 위한 예. 의원총회인데 채택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름이 굉장히 비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의안 네. 채택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입니다. 네. 앞에 형용사구가 거의 상당히 모든 걸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내일 사퇴 결의안이 뭐 투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결의안은 국회에서도 결의안은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투표 가지 않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의원들 박수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내일 같은 경우 뭐 일부 의원들은 이런 식의 그로 원내대표를 밀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예. 주장하에 뭐 항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재 당 지도부가 이걸 현재 끄집어냈고 당 네.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지도부의 의견은 뭐 이거 채택시켜서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의원들도 이게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 이제 그런 그 결의안은 참 처음 보는 결의안인데요. 네. 정치가 참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이렇게 몰아내고자 다시 또 의총을 열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그런 뭐 의총을 연다고 하니까 참 저도 기가 막힌데 유승민 대표 자신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선봉에 서서 이런 모습을 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앞장서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이꼴되지 않았을 텐데 예. 뭐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6월 25일 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된 예. 이 유승민 대표 이제 내치기 이 상황에 대해서 출구 전략으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뭐 지금 표결에 붙이는 모습은 너무 당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의총을 연다는 의미는 뭐 일정 부분 표 다지기는 좀 물밑 작업을 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소집해서 원내대표를 불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답니다. 3분의 2가 그렇죠. 소집을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찬성을 하면요. 하면은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는 의총에서 원내대표를 불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불심 의총을 소집하더라도 그런 형태로는 원내대표를 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런 결의안을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 가장 좀 복잡한 심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 계속 유승민 원내대표는 누가 나가라 해서 나가지는 않겠다. 예. 뭐 특정 세력 누군가가 예. 나가라 해서 나가지 않겠다. 나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뽑아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사실 사퇴 결의안이라는 것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사퇴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죠. 예. 사퇴 예. 요구 결의안. 그럼 이제 최종 결정은 사실 사퇴하고 말고는 예. 본인이 결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주는 형태, 예. 그렇지만 압력성을 예. 가질 수밖에 없는 사퇴 결의안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소한의 명예는 유지해 주겠다는 것. 그렇지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말이 굉장히 섭섭하겠지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이게 실질적으로 밀어내는 거 가지고 뭐냐라고 예.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그 최소한 타협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가 아니고 이제 권고 결의안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제성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꼼수구나 이것도 네.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은 이 새누리당의 내부의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저희가 뭐 사석에서 들어보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유승민 대표가 잘못을 했고 미워서가 아니라 대통령 대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갈등과 대결 구도 속에서 대통령은 상수이고 대통령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쯤 됐으면 그 진정성이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당청 간의 관계 또 국회 이 복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다수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은 막 나서서 지금 이렇게 오늘도 뭐 충청권 의원들도 모이고 이렇게 했던데 앞장서서 하고 계시지만 또 다수의 침묵하는 의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승민 대표의 마음속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제 내일 그런 권고 결의안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수의 의원들 어제 그 국회법 개정안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다 이렇게는 장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를 참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무산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이 아마 이제 교집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누가 뭐 미워서 또는 책임질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 국면을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너무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일이 아마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가 160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60명 가운데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뭐 5, 60명이라고 했고 그동안에 이제 뭐 의총을 열면은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 있으니까 이제 계속 뭐 따르겠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내일 최고위에서 지금 의총을 소집하기로 한 걸 보면 이렇게 계산을 좀 나름대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는 쪽이 이제 많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일 사이에 설득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친박, 비박, 뭐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노, 비노를 수를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좀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친노인지 비노인지, 내가 친박인지 비박인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밤낮으로 다르게 아니, 뭐 정체성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이제 대략 뭐 친박이면 한 30여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50여 명 이야기도 있고 확정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하게 되면은 소집 요구서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벌써 거기서 이제 편이 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최고위에 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면은 사실 사인을 해야 되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랄까 또는 당의 분열성을 노출하는 건 막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표 대결을 간다면 극심한 정말 당이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누구는 누구 편, 누구 편 하는 순간 당이 깨지고 그게 낙인 찍혀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피해야겠다는 것이 이제 뭐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를 방금 이제 유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각이나 소신에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유승민 원내대표 말 틀린 거 아니다. 맞다. 지지한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은 당이 계속 내용 상태에 빠졌을 때 결국 누가 득실을 보겠느냐.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쯤에서 그냥 접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위에 당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늘어나는 것을 느껴요. 특히 이제 언론들도 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점들이 당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는데 아마 고려 사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공고 결의안 제목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몰아내는 결의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새누리당이 미래가 밝아지고 이 박근혜 정권의 이 성공이 되는 건가요? 이미 저는 절반은 실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 권고결의문의 제목 가지고 뭐 이 상황을 뭐 설명하기는 참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은 이렇게 배신의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 본인의 걸 쏟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진 많은 파기된 공약들 또 이 정권에 걸었던 기대에서 국민들이 실망감 이런 배신감은 누구에게 토로해야 됩니까? 그런데 표로 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표로 심판을 할 때마다 매번 야당이 이렇게 지고 있으니 저희 야당으로서 참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지금
살짝 잠복기에 들어간 야당 얘기 다시 나올 것 같아서 네. 예.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예. 사실 지난번 예. 박근혜 대통령이 2주 전 예. 금요일, 목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쉽게 말해 현재 사태에 비롯된 이제 거센 발언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이른바 친노 비노 갈등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곧 쫓겨날 듯한 분위기가 일거에 해소돼 버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문재인 일병구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새누리당의 이 내용 상태가 새정치연합 내 그 내용, 분열 사항을 덮어가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당이 계속 국민들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은 이제 넘어서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뭐 내일 이제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뭐 물러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차기 원내대표가 또 누가 되느냐 뭐부터 해서 내년 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의원들 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할 거고 말이죠. 이게 분란의 어떤 봉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방금 보는 시각이 많지 따르면은 일주일 내에 예. 아마 내일 예를 들어 사퇴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요? 후임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표대결을 간다면 또 한 번 또 당이 굉장히 극심한 내용이 빠질 수 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로 지금 혹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나요? 글쎄 이제 사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예.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예. 지금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보다는 훨씬 더 투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의장과 동반 네네. 그 러닝메이트거든요. 새정치연합은 정책의장을 당대표가 지명을 하도록 네. 되어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고 네. 할까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표대결에서 졌었죠. 네네. 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원유철 현 정책위 의장도 사선입니다. 사실 예.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선급이 해왔었기 때문에 예.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아마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기타 뭐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상당히 명예롭고 또 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처럼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 내에 후임을 정해야 되는데 투표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누군가로 조금 정해서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아마 이제 이 국면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좀 필요하겠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 내쳤는데 김무성 대표로서도 중간에서 참 이 중재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거나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국면을 참 슬기롭게 어쨌거나 잘 이렇게 넘겨오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되 아마 청와대하고도 일정 부분 교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뭐 정부 특보들이 별 역할을 하지 않았고 또 정부 수석도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와 교류가 있다면 친박계 의원 쪽으로 좀 무게를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당의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을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와대에서 누구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원내대표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뭐 이렇게 서로 당청이 대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해지는 그 후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런 그 논의나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예. 지금 뭐 오늘 내일 사이 이제 비박계 입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할지 그것도 예.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유 원내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재현 의원이 어제 본회의 중에 유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이제 하나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 어떤 입장 표명조차 없이 가는 것은 이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쪽에서 자리에 연연한다고 마타도하고 있다. 따라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의원들의 뜻에 겸허히 따르겠다. 이런 의견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결국은 뭐 유승민 대표 주변의 인사들도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만감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네, 저 문장은 아마 유승민 대표를 아끼는 차원에서 네. 어떤 명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기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냥 네. 보기만 했다라고 네네. 하고 있고 어찌됐든 유승민 원내대표의 바로 옆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의원들은 찹찹하겠지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의총에서 이제 그분들이 몇몇 분이 반대 의견을 뭐 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의안 채택이라는 게 보통 다수의 박수를 치면서 통과되기 때문에 아마 묻히면서 또는 묵인 속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하셨던가요?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그것이 아마 의원들이 시간이 열흘 넘게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다른 모든 맥락을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공감대나 또 그 말이 맞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뭐 측근들 포함해서는 너무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유승민 대표에 대한 답답함, 또 국민적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장을 어느 정도 표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 충원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내일 이제 의총이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뭐 정치권에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 뭔가를 위해서 지금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뭐 충고 같기도 들립니다. 네. 요즘 보면 뭐 야당하고 약간 좀 비박계가 좀 합심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 유승민 그 정국 이후에 여야 관계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런 말씀? 신당 얘기도 뭐 사석에서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친노 비노 뭐 본인이 친노인지 비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나는 친노라고 주장하는데도 친노 쪽에서는 그 사람은 친노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네.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비노인 저의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뭐 온갖 뭐 상상력의 산물이기도 하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로 이어졌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 당만 하더라도 일단은 혁신위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나서 신당이든 분당이든 그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새누리당은 뭐 이제 갈등으로 갑니까? 이제 봉합으로 가는 건지 그대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차이가 예.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속된 말로 시베리아에 벌써 나갈 용기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분당 당 만들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나 새누리당에 소속된 분들은 그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목표가 생기면 탁 단합하는 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뭐 이번 계기로 해서 뭐 분당이 된다, 찢어진다, 그건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직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